안녕하십니까. 방그레병원 암센터 원장 김강석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오늘부터 암 환자분들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저희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아니고 한 개의 세포에서 시작해서 한 개가 2개, 4개, 8개로 이렇게 분화하면서 커지게 되는데요. 분열하는 속도가 약 78일, 그래서 3개월이 조금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계속 분열해서 20회 정도 분열이 일어나면 1mm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계속 더 분열해서 세포가 10억 개 정도 모이면 1cm 크기가 되는데요. 이 1cm 크기가 임상적으로 중요한 게 초음파나 CT나 이런 영상 검사에서 보이는 암의 크기가 1cm고 또 우리가 손으로 촉지했을 때 만져지는 크기가 1cm일 때 잘 만져지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중요한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암세포에서 이렇게 10억 개가 모인 1cm가 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약 7년에서 8년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암 크기가 되었을 때 우리 몸에서 암세포 쪽으로 혈관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혈관이 자라나서 암세포로 들어가게 되면 혈관에서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고요. 암세포는 이 영양분을 받아 더 크게 자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약 0.5cm가 되면 그때부터 원격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원격 전이는 주로 우리 몸을 순환하고 있는 이런 혈관이나 이런 림프관을 타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 처음 발견된 크기가 3.6cm가 되면 전이될 가능성이 50%, 약 절반이 넘는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하시고 조직검사 결과지를 받아보시면 호르몬 수용체와 허투 단백질 이렇게 써진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유방암은 이 두 가지 표현형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암이 됩니다. 호르몬 수용체, 허투 단백질 둘 다 양성인 경우,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 그리고 둘 다 없는 경우에 따라서 치료나 예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의 유방암이 어떤 종류인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두 개 다 이제 음성인 경우를 3중 음성인 유방암이라고 부르고요. 유방암 크기라든지 겨드랑이 임파선 전이 여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르몬 수용체와 허투 단백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유방암에 속해 있는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유방암은 보통 5년에서 10년까지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수술과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가 표준요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수술 후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는 수술 후에 보통 6주 이내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요. 우리가 흔히 빨간 약이라고 부르는 아드리아마이신 4번, 그리고 탁산 계열 약 4번을 해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그 항암 치료가 끝나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를 시작할 때 본인이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라면 타목시펜이나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 보통 우리가 레트로졸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들을 5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투 단백질이 양성인 경우 퍼세틴이라고 부르는 약도 퍼제타라고 부르는 약을 병행요법으로 1년 정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타목시펜이나 이런 내분비 약들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또 세포주기 억제제인 임렌스라는 약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방암은 워낙 치료법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항암제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항암제를 맞고 있고 또 지금 자기가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항암 지지요법이 무엇인지 또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 특히 빨간 약이라고 부르는 이 독소루비신 맞으시는 환자의 90%가 오심과 구토를 경험하게 되고요. 탁산 계열의 약을 맞으시는 경우 구강 내 점막염, 신경 독성, 관절 근육통이 흔한 부작용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항암제 주사 후 10에서 14일 사이에 골수 기능 저하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중구 감소증이라든지 빈혈, 또 혈소판 감소증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보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닥신, 그리고 미슬토와 같은 이런 면역 주사 치료로 항암 부작용을 낮추고 항암 효과를 또 높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항산화제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메가 비타민 C 요법, 고농도 비타민 C를 혈관으로 주사해서 항암 효과를 높이고 또 부작용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글루타치온, 셀레늄, 아연도 암 환자의 면역을 높여주고 항암 독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암 때문에 힘들어서 못 드시고 체중이 빠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충분한 영양제 공급이 중요하고요. 구토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항구토제를, 또 통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진통제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항암과 방사선과 병합할 때 고주파 온혈암 치료가 그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두 가지 치료에 대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는 고주파 온혈암 치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주사제로 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힘든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 후에 부작용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서만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 저희 병원을 방문하신다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